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 전부 다 오늘 이제 순매수 포지션으로 좀 돌아섰는데요. 일단 여전히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수던 종목이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뚜렷한 모멘텀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여전히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물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추세 구간은 맞지만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시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최저점을 갱신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에 따른 지금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2400에서 2600 사이를 탈환을 해야지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지수에 대한 동향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게 나왔다라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이 올해 6월도 저번 달에 비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거 한번 제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 이후에 지금 최고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또 발생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빅스텝이죠. 저번에 이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죠. 0.75%라는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빅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런 전망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6월 달에 대한 물가지수에 따라서 좀 변동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있던 국내 증시의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많이 이탈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2018년, 2019년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바로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이 있었던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이제 불매운동이 이제 한참 일어났을 텐데 이때와 지금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도에도 현재가와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지금 역시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18년도, 19년도 때도 그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8년도 때 굉장히 큰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금 상승을 할 때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고 중간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박스권을 그리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악재로 하락을 했는데 요거를 흡수할 만한 어떠한 그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지금 역시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반등 추세로 돌아선다면이 이제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국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강세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우상향 하기에는 사실 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소비에 대한 어떠한 심리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탓에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위기를 겪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좋지 않으면 지수는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단 국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이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바이오의 여러 업종들이 있겠죠. 그만큼 국내 증시는 그동안 반도체가 끌고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소비 심리들이 악화가 된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에 따른 생산량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금 원자재 값이 잘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떠한 그 생산에 따른 원가 부담도 계속해서 좀 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3천선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 국내 증시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떠한 착시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떠한 저가 매수에 대한 반발 매수세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이제 2,500선이 넘어가면서부터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죠. 그에 따른 어떤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히 경제 상황이 좋다라든지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유동성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동성을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사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가고 있는 또 시장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누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또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8년, 19년대 수준으로 지금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상향 추세로 가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결국에는 하락 추세는 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분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우상향으로 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가가 안정돼야지 기업들도 그 생산에 대한 원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이 돼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에 대한 소비 심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 사이클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제 그 증시의 우상향이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물가 안정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시장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2018년, 19년도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단순히 지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적 추정치로 PER도 지금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때가 한 9.5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수로는 한 8.4배 정도입니다. PR 지수도 비슷한데 지수 역시도 거의 비슷한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 19년 이후에 대망의 또 코로나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때 보시면은 대망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려면은 지수가 결국에 세계적인 어떤 경기 상황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모멘텀도 많이 생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동성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유동성 장세는 사실 끝났죠. 수급 자체가 지금 흐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또 끝났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꾸준한 우상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낙폭에 따라서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뚫고 계속해서 이전처럼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돌아서냐의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사실 확률이 극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좀 변동성이 강하고 개별 이슈가 강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외환 보유액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워낙에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 외환 보유를 하고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청산을 한 상태죠. 이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늘 환율도 보면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은 여전히 우리가 안심하고 공격 투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에는 좀 달했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는 각종 그런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유지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주목하실 게 내일 미국의 FOMC 또 의사 발표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6월 제조업 지수 발표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수의 또 변동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폭등장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찾아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형 AI 수젠텍을 먼저 잡아냈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수방어형 이제 한국종합기술, 세 번째는 휴마시스입니다. 일단 수젠텍과 휴마시스는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번 주목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주목해 보자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가에만 매수를 했었어도 현재 약 오늘 고점 대비 8%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죠. 수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마시스보다 수젠텍이 상대적으로 힘이 훨씬 더 강한 상황인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20% 이상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상한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좀 눈여겨봐야겠죠. 왜냐면 지금 수젠텍과 휴마시스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이자 추가적으로 원숭이 두창이라는 테마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보름 동안 한 확진자 수가 3배가량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초기에 말을 했던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가 좀 다 틀리고 있는 게 뭐 팬데믹이 안 될 거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뭐 해봤자 소수에서 끝낼 것이다. 단기간에 종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무수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그 말과는 달리 굉장히 좀 많이 퍼지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국내까지도 지금 유입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확산세를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확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면은 추가 확산이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원숭이 두창에 대한 치료제가 원숭이 두창 치료제가 그 500명분 이상께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또 18,000명대 147명이네요, 현재. 그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거의 오늘 또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확산세로 번지고 있고 이에 따른 지금 원숭이 두창까지 가미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젠텍이랑 이제 휴마시스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항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인류적으로 보면은 그런 코로나나 원숭이 두창이 확산이 안 되는 게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확산이 심각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한 상황인데도 상승률이 거의 탑 1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시장 상관없이 지금 현재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또 이제 의미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수 방어형으로 한국종합기술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시 55분 27초. 포착가는 8,100원, 최고가는 8,340원입니다. 이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1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역시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저는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7월 1일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오늘 고점 기준으로 16%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이날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 뭐 뉴스 같은 건 나오지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한국종합기술이 어쨌든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공항을 설계하는 기업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뉴스나 기사거리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국토개발, 뭐 도로, 공항 설계 이쪽이다 보니까 최근 이런 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많이 엮였었죠.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제가 한 달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피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그 관점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수젠텍, 휴마시스는 같은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강한 장세에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 보기가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기존의 종목들이 많이 물려 계실 건데 저희는 이제 시장 상관없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수젠텍 9시 13분 24초에 포착이 됐고요. 장중 최고 수익률 10%, 한국종합기술 2.96%, 휴마시스 2.81% 합치면은 이제 15%가량의 수익이죠. 절대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내왔던 거를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적 수익률이 쌓이면은 계좌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불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젠텍, 한국종합기술, 휴마시스 세 종목 저희 프로그램에서 각각 다른 테마로 뽑아냈습니다. 공격형, 지수방어형, 대마형 요 세 종목 단기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어떤 종목이든 간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 이제 당일 상승 종목을 포착해주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다라고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